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을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런데 코넥티브라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리 A 시리즈에 해당하고 있는 코넥티브가 도대체 무슨 기업이길래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SC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DSC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자금들을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조합회 같은 경우는 사업보고서에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시리즈 B 같은 경우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엑시트, 즉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DSC 인베스트먼트가 리드 투자로 코넥티브라는 회사에 프리 A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한답니다. 프리 A 시리즈는 앞서 말씀드린 A 시리즈 투자 전에 받는 초기인 시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DSC 인베스트먼트가 데스밸리에 해당하고 있는 프리 A 시리즈에 투자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코넥티브라는 기업은 차세대 수술 로봇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의료 소프트웨어 및 인공 관절 로봇 수술에 집중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죠.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창업한 기업으로도 유명한데, 일단 인공관절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현대사회에서 관절염, 골관절염이 얼마나 잘 걸리는지, 그리고 환자 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 내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될 때 생기는 관절 질환이죠. 보통적으로 노년층들이 좀 흔하게 걸리는 질환인데요. 이 환자 수 같은 경우는 2022년에는 306만 명으로 2018년 대비 6.7% 증가했고,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통계입니다.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50대 이후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데요. 하지만 사실 노년층이 잘 걸리기는 하지만 젊은 층도 무시는 할 수는 없죠. 현대사회에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비만 문제로 인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니까 쉽게 관절염에 걸리는데, 이렇듯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골관절염은 쉽게 발생될 질병이고 환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수술 건수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무릎 수술 같은 경우 의사들이 직접 수술을 해도 되겠지만 로봇 수술이 왜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들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 수술의 장점은 사람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는 부분이 있는데 로봇은 떨림이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3D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최대 1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서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적죠. 그래서 앞으로 로봇 수술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넥티브의 수술 로봇이 각광을 받을수록 GSC 인베스트먼트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다음으로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첨단 바이오 R&D 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전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2035년까지 바이오 산업이 200조에 도달할 수 있게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 코넥티브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기술 특례를 받고 그 다음에 빠르게 상장을 한다면, 기술 특례 상장이겠죠. 아무튼 투자한 GSC 인베스트먼트가 엑시트를 통해서 상당히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힐 것이고 주가의 흐름도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GSC 인베스트먼트는 창투사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퓨리오사 AI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소식에 상승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최근에는 블래스터로 각광을 받아서 상승과 더불어 주식소가 호재까지, 이렇듯 DLCC 인베스트먼트는 투자한 곳에 호재거리가 있으면 상승을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21선을 저번 주 금요일에 이탈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3,900, 481선 부근이 3,900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과거에는 저항대 부근이었지만 지금은 주가가 그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탈 시에는 당연하게도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시에는 여기 5,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돌파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근에 대한 매물대의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근 매물 소화를 하면서 돌파해주는지도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